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극값까지 조건이라는 테마지만 실제로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였고 127쪽의 최대값 최소값에서 실제로 129쪽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연습도 시키긴 했었지, 그지? 그래서 129쪽은 저랑 같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하는 건 이제 좀 지겹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3차 그래프를 그렸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4차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지? 그랬는데 제한 영역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높고 낮은 것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그림 그릴 때 어떤 문제는 정말 개형만 갖고 하지만 어떤 문제는 조금 자세하게 해야 돼라고 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2번에 1번을 굳이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자, fx는요 라고 한 다음에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인데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선생님 너무 간단한 것 같아. f 플라임 x가 있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딱 잡아서 빼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그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인 다음에 6이라는 건 그냥 양수라는 상징이잖아. 그럼 이제 보면 결국 아래로 볼록한 걸 밑으로 그려서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그지? 왜냐면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건 3차 함수의 극값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건 마지막에 올라가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를 공부하고 나신 분들은 밑에다 굳이 안 그리고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갖고 그러면 여기가 극값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모식괭이가 될 거고 여기도 극값인데 여기는 2, 모식괭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좀 짜증나는 건 일단 첫 번째 이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 f-1이라는 걸 진짜 우리가 계산해서 구해줘야 된다는 것과 f2라는 것도 여기서 진짜 계산해서 구해줘야 된다는 것, 좀 이게 짜증나는 건데 계산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잠깐 컨닝을 또 했다고 치면 여기 1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11이고 여기는 2, 마이너스 16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최대 최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조금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쓱 거놓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가 2니까 4를 이 정도에다가 그었다고 치자고. 근데 이거는 지금 대단히 잘못된 거지. 왜 대단히 잘못됐냐면 완벽하게 비율을 맞춰서 그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낮을지는 알아 몰라? 그거 몰라. 장담 못해. 여전히 네가 높을지 11이 높을지 알아 몰라? 그걸 모르지. 마찬가지로 그림에서는 그래 보이지만 마이너스 2, 네가 낮을지 네가 낮을지도 알아 몰라?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치? 그림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2차 때는 좀 편안했던 게 2차는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추계방정식의 x는 4였어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6이에요. 그러면 한 칸 떨어진 것보다는 두 칸 떨어진 이 구역이 더 높다는 게 확실하지, 대칭적이니까. 하지만 3차는 점대칭성만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좌우로 대칭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넣어봐야 알겠구나 인 거야. 그래서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 얼마가 됐어요? 0이 됐다라고 이제 잠깐 또 컨닝을 했고 그 다음에 4, 얼마가 됐어요? 4, 36이 됐다는 걸 컨닝했으니 이게 최소값인 건 확실한데 실제 그림은 이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나? 그러니까 넣어봐야지 안다는 거. 괜찮아? 그런 부분이 좀 귀찮다인 것. 저런 걸 많이 시키진 않아. 하지만 저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릴 때 이 4개의 값을 다 알았다면 그래프 모양도 좀 더 이쁘게 그렸겠지, 처음부터. 그쵸? 하지만 그렇게까지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30쪽 이제 129쪽은 사실 그냥 이런 정도만 한 번 더 공유한 거고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귀찮아서 그렇지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130쪽을 가도록 할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와 미정계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예요. 그런데 fx는 ax의 3승 마이너스 6ax의 제곱 플러스 b의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9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좀 구해줘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우등간 그거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니 이거야 f 플라임 x 자 이거 얘기해 줄게 문제에서 어떤 함수의 특히나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다항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극대, 극소가 문제에 언급됐잖아? 그럼 일단 미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왜? 어차피 그래프의 개형 속에 극값에서 최대 최소가 잡힐 확률이 많고 또 미분을 해야 그래프 개형들을 추론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저 얘기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f 플라임 x는 짠 3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의 x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님 나는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불안해하지 마. 그냥 아는 데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됐겠지 그지? 자 a가 양수다 음수다 그런 말들이 다행히도 있었네. 우리는 a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중요했던 거야.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30쪽에 23번 보고 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고 그럼 A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겠네 선생님. 예를 들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고 있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리얼한 fx의 그래프였을 거라는 거지. 괜찮죠? 그랬는데 뭘 어쩌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4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면 뭐 이쯤 됐을 것이고 2는 한 이쯤 될 것이 그지? 여기까지만 보자는 거니까 얘는 그래도 좋다. 왜냐면 여기서 분명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건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고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확실한 건 이때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이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렇죠 그죠? 아까처럼 뭔가 따져볼 이유가 그닥 없네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거랑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뭐 따져보면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렸고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 지워줄게 그랬더니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a 또 얼마? 마이너스 6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2를 넣으면 2, 해가지고 8a 2니까 얼마니? 2는 4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24a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됐지. 어차피 b랑 b는 똑같잖아. 근데 a는 뭐래며? a 양수래며. a 양수니까 이게 더 낮은 거 맞지? 그치? 정확히는 몰라도 어차피 b는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마7a랑 마16a랑 마16a가 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인지해서 아 네가 최대값, 네가 최소값 그러니까 0,b가 최대값 b가 그대로 3인 거죠. 그래서 맞나요? 그리고 요거가 3이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9 해서 이제 풀면 된다는 것. 요것도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와요. 최대 최소. 어떻게 나오냐? 이제 뒤에 방고등식이 나오겠지. 근데 그 전에 131쪽, 132쪽, 133쪽 이런 데서 뭐가 나와? 활용 문제가 나오지. 자, 131쪽 아직 내신이 진행되지 않으신 분 내신용입니다. 중요해요. 잘 나와요. 오케이? 수능하실 분들 글쎄요. 넘어갑시다. 132쪽 내신하실 분들 중요해요. 133쪽 내신하실 분들 중요해요. 그런데 수능하실 분들 글쎄요가 아니라 이런 그림을 다루는 방식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꼭 이게 고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냐 뭐 어디 문제냐 라는 걸 떠나서
이런 그림들을 좀 보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몇 명까지 해볼게요. 그럼 왜 굳이 이런 얘기가 또 나왔냐면 나중에 이것도 극한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그래요.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림은 어떻게 나오든 다 다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률은 좀 떨어지고요. 내신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만 굳이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냐를 확률적으로 가르면 내가 안 해도 돼요는 99%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6이고 사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y는 0에 넣고 x값 구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그러하니까 그렇지. 게다가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애들이 좀 답답한 게 이 직사각형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림을 보면 그 직사각형 있잖아. 그 직사각형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 아니? 계속 움직이는 거야. 생각해봐. 이 직사각형이라는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직사각형이라는 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란 말이야.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건 국룰이네. 이건 사이즈가 점을 움직일 때마다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언제부터 했던 거냐면 이런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지. 뭐 거기에 그림이 어떻게 나와있든 아무거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고 얘는 점이 모르니까 T라고 하든지 A라고 하든지 아무렇게 하죠. 얘는 몇 컴마 몇이야? A 컴마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얼마? 12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이의 점이라는 거야. A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A 값의 범위는 뭐야 그러면 사각형이 되려면 A는 0보다 어떻고 크고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제한 영역 속에서 이 녀석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녀석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S예요 라고 굳이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A라는 길이니까 2배지, 그치?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2A고요. 높이는요, 여기 써있네요. 높이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라고. 그렇지, 그치? 그러다가 보니까,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2를 한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4A의 몇은 3승에 플러스 24A니까 S는 이렇게 되잖아. 제한범위 여기에서 너의 최대값, 최소값 중 뭘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거지, 그지? 맞죠, 그지?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S 프라임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4X의 3승 더하기 24X를 가지고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던가 아니면 너라고 Y 대신에 S, X 대신에 A를 써놓은 너라는 문제이거나 사실 다를 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할 때 내가 많이 얘기한 게 자 너를 그래프로 그리면 너는 무슨 축? X축. 너는 무슨 축? Y축. Y의 최대 최소니까 그려서 높이나 높낮이를 따져라 이런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리면 무슨 축? 스몰 A축. 너는 무슨 축? S축 이렇게 된다고. 괜찮지? 그러니까 문자만 다른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3차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는 것이며 마이너스 12의 제곱 플러스 24니까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2를 잡아 빼면 a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거 아니야. 실제로 나는 그냥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2인데 삼승계수가 음수였죠 참.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는 얼마? 플러스 루트 2인데 얘가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루트 6까지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잘리냐면 야 모르겠지만 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루트 6까지다 최대값 구하라는 게 문제였을 거야. 그럼 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괜찮아? 그래서 A가 루트 2예요. 그럴 때의 너에다가 집어넣으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3차의 최대 최소를 못하다 보니까 그림은 똑같은데 둘레로 나왔다고. 왜냐면 둘레로 나와야 1차 더하기 2차 해서 그치? 2차가 유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꾹쩍꾹쩍 만든 식이 3차 이상의 함수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활용 문제를 주면 3차 이상의 고차 함수로 나와도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어 이거고. 자, 여전히 수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라는 거죠. 임의의 점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내신하실 분들은 좀 유념하실 게 활용 문제는 내가 손가락 걸고 얘기하는데 그래프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활용 문제는 알겠어? 활용 문제는 너의 도함수가 0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얘가 얘기하는 최대 최소에서 끝나게 돼 있어. 내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본 문제들은 그래. 물론 작정하고 내면 그렇게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문제집에 나오는 혹 시험 문제에 나오는 활용 문제, 최대 최소를 기반한 활용 문제는 어차피 미분에서 빵 나오는 지점에서 최대 최소값 나오게끔 디자인되고 설계돼서 제출해. 알겠어, 그지? 그 정도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팁이야. 물론 100% 그럴 수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나도 이유는 몰라. 20년 동안 관찰한 문제에서는 사실 30년이죠. 내가 공부한 것까지 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 됐지, 그지? 그런 정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신하실 분들은 좀 풀어보셔라. 수능하실 분들은 어디로 가냐 넘어갑시다. 내용으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뭐 저렇게만 보면 되게 뭔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여전히 제가 분명히 그랬죠. 그래프만 할 줄 알면 니네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다고. 그치? 근데 여기도 막 여러 가지로 어떻게 저렇게 막 써있어. 그쵸? 그리고 141쪽부터 이제 풀게 돼 있는데 됐고 우리는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래프만 볼 줄 알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하나 좀 해봅시다. 예전에도 수학 원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게 있었다고 칠게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죠? 그죠? 2차 방정식이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방부등식이 다 한 몸뚱이구나.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다 한 몸뚱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야. 다시 얘기해서 얘가 2차 방정식인데 내가 너라는 동그라미를 굳이 y는 이라고 치면 이쪽에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는을 기점으로 이쪽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서 y는 이라고 하면 이쪽에도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방정식은 다 뭐냐면 그 는을 기준으로 사실 이쪽도 어떤 펑션 x였었던 것이고 사실 이쪽도 어떤 펑션 x와 대비되는 또 다른 함수였었다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에 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 둘을 y는 y는이었는데 연립방정식 한 거야. 물 한 잔 마셔. 연립방정식을 한 거야. 둘 다 y라며. 그래서 어떻게 본 거냐면 y가 같아지는 점. 근데 결국은 좌표 평면에서 y가 같아지는 점이라는 게 그냥 교점이지. x가 같아지든 y가 같아지든, 그치? 그런 점들의 fx, gx만 보면 x에 대한 y가 같아지는 점들의 x의 값을 구해 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기하적인 그래프로 설명하면 뭐냐면 야, 내가 fx라는 그림을 한번 그릴게. 그리고 내가 gx라는 그림을 한번 그릴게. 그렇게 그렸을 때에서 만나는 교차하는 점이, 그지? 근데 그때의 x에 대한 식이 돼버리지, 그지? 그때의 x의 값을 방정식에 해라고 했다고. 얘 다 그 얘기야. 보면 너도 하나의 fx고 너도 하나의 gx라는 상수함수잖아,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저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이, 그지? 그러니까 내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해를 이용해서 그리던 아니면 옛날처럼 이렇게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던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데 얘는 아래로 보려고 하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 거야. 그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진 거고 노란색으로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 얘를 그럼 빨간색으로 그려야지. 그래서 y는 0이라는 게 무슨 축이야? y는 0이라는 건 분명히 함수야. 상수함수. x축이지, 그치? 그럼 이 노랑이와 빨강이가 만나는, 그치? 똑같은 y이지, 그치? 그러니까 만났다는 게 y가 똑같아야 만나는 거니까. 그렇지. x가 똑같아도 만나는 거지 뭐. 그럼 맨 처음에는 y가 똑같은 것들을 구해서 그때의 x의 값을 구해야지 다 방정식의 뜻이라고. 괜찮아? 그지? 되게 단순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란 거를 내가 여기다가 fx라고 했고 빨간 거를 내가 여기다가 gx라고 했잖아. 이 그림에서. 그럼 부등식이라는 것도 되게 단순한 거야. 뜨드. 너의 y와 너의 y를 비교해봐. 노란 y가 똑같은 동일한 x에서 y가 더 높게 포진된 x값의 범위를 구해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죠, 그죠? 동일한 x에 대해서 얘는 y가 여기 있고 얘는 y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뭐야? 동일한 x에 대해서 얘는 y가 여기 있고 얘는 y가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등식도 여기서 다 보는 거야. 다 뭘로 보는 거야? 다 그래프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프로 읽고 해석하는 거야, 그냥. 2차 방정식은 임수분해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꼬맹이 때 그냥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의미를 알고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너도 인수분해를 땅땅땅 치면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고 여기 3 정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돼 있었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 똑같은 방정식이지. 근데 그림으로 그리면 결국은 똑같은 거야. 이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그려야 딱 0하고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치? 여기는 빵이고 3이에요. 그러면 3은 여기다가 이렇게 북 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그 녀석의 교점의 x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림에 다 있다고 내용이. 괜찮아? 그림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런 개념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x의 제곱은 굳이 힘들게 살고 싶어요. 그럼 2x 플러스 3이야 해서 너 그리고 교점 찾아도 상관 있어? 없어?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치? 다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니까. 그 교점의 x 값은 다 똑같다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이야. 이런 개념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기 써있는 것처럼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책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장하게 정확하게 수식으로 써놔야 되니까 써놓은 것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나 해봅시다. 제가 2차식만큼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하는데 2차식만큼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 녀석의 배움 중에 사실 우리가 문제를 진짜 많이 쓰는 게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뭐 할 때 써먹어? 근의 개수 판단. 개수 판단? 무슨 근해? 리얼 근해, 실근해. 옛날에는 중3 때는 그냥 2차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맨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하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어요 이랬던 걸 고등학교 1학년에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이고 너는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함수 쪽으로 넘어가면 허근 얘기를 하지 않지, 그치? 함수로 넘어간다는 거는 실수 영역에서 얘기한다는 거니까 허수의 존재는 그냥 방정식 외에서는 쓰면 안 돼요. 좌표평면은 실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부등식도 대조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3i가 커요 마이너스 4i가 커요 라는 질문 자체가 응신 같은 거지, 그치? 왜?
가짜야, 없는 수야. 무슨 계수관계가 있냐. 가짜의 근은 어디서 실수해서 판단을 하냐고, 그치? 그러니까, 예, 함수나 혹은 부등식에서는 뭐 어쨌든 이런 걸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고자 하는 어떤 판별식이라는 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였다고. 2차식에서 그게 가능했지,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3차식도 판별식이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셨던 분들이 꽤 있죠. 3차식 판별식 있을까요? 있어요. 없지만 있어요.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식은 원래 판별식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게 딱 나오면 얘가 야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줘 라든지 야 이거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갖게 해줘 라든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게 해줘 라든지 나름대로 얘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기 위한 어떤 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기 위한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거야. 어떤 범위를 구하라고 하지. 그래? 그런 게 존재라고 생각할 텐데 일단 기본이 뭐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좀 되죠, 그죠? 이렇게도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주행부분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치?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닌데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너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3차가 이 얘기는 쌤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쌤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우리 대화 통해야 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선생님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요래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럼 요렇게 생겼을 때는요 이러면 근이 몇 개인 거예요? 근이 3개인 거죠, 그죠? 선생님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혹은 이렇거나 이러면 근이 몇 개인 거야? 중근, 실근 2개인 거죠, 그죠? 중근, 실근 2개인 거죠, 그죠? 자, 다음 X축이 여기 있어. 이러면 근이 뭐야? 한 근가 안 보이니까 두 허근이야. X축이 여기 있어. 한 근가 두 허근이지, 그죠? 그럼 무슨 차이냐면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그래서 공식처럼 얘네들이 써놓는 거야. 야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가지면 뾰로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디자인이 되는 거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얼마이면 0이면 한 실근과 한 중근, 중복되는 근을 갖는다는 거고 힘들어.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어떠면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실제로는 뭐 얘는 그다음 의미가 없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프 기억하면 생각해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든 이렇게 생긴 거든 결국 극대랑 극소가 X축을 사이에 두고 갔다는 얘기야. 0보다 작다는 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여기 세 점이 만났겠지. 근데 하나가 닿아 있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중 뭔가 하나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얘기지. 그치? 나머지는 이거는 뭐야? 극대랑 극소가 모두 음수고 이건 뭐야? 극대랑 극소가 모두 양수니까 한 점에서만 만났다 이런 얘기지. 그치? 맞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러한 공식을 쓸 거냐? 아니 안 쓸 거야. 아니 실제로는 나 저거를 그냥 애들이 간혹 질문을 하면 어버버버버버버 해가지고 병신처럼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쓸데없이 저걸 또 외운 다음에 저걸 적용을 하고 앉았어. 안 할 거라. 그냥 이런 게 있어.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풀 건데? 아, 난 어떻게 풀고긴 그냥 그래프 개형으로 생각해서 풀면 되지. 이런 조건 따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알겠어? 아, 하지만 알아는 두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문제에서 해설지에 나오면 막 이렇게 대입해. 근데 우리는 이 방식으로 안 하고 그냥 딱 일관된 그래프로 할 거야, 다. 죽을 때까지, 수능이 어떤 문제를 풀 때까지도 다. 알겠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형식에서는 쓸 수 있긴 있구나 정도라고. 그래서 굳이 조건을 따라서 만들었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알아서 문제 풀어보자. 1세지 27.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지. 그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아, 한마디로 3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네. 그걸 인지하라고. 동의하지, 이게? 그럼 뭐야? 아,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려서 너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지, 그지? 의 교점의 개수를 세라고. 하나, 둘, 셋, 넷. 물론 3차니까 4개까지 갈 리는 없겠지만, 그치? 그럼 그냥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하나의 함수, 너의 이름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연습들을 하라고. 너를 그냥 fx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3x 곱하기 x 마이너스 b 아래로 물론 이제 굳이 그리기가 싫어졌어요 한 거. 그러니까 괜찮죠? 그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면 이게 fx라고 했으니까 f0는 얼마? f0는 2죠? 그리고 f2는 얼마? 여기다 2 넣었더니 8. 2는 4-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얼마 되시겠습니까? 0,2 되시겠고, 얘는 2, 얼마 되시겠어요? 2, 마이너스 2 됐겠죠, 그죠? 그러니 다시 말해서 룰루루루루루루루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x축이 됐겠지. 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x축이 있을 테니까. 그럼 교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치?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라고 외운 새끼랑, 아니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하고 몇 개 지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조건 4점이 교차하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새끼랑은 다르다고. 자꾸 뭔가 공식으로 그걸 인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식만 자꾸 늘어나고 대입은 안 되고 문제 적용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네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공식을 자꾸 만들지 마. 힘들어. 어차피 그 경우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다 다른 공식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1쪽도 확인 체크 124번 전부 다 그래프 연습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프 연습하라는 거예요. 밤낮 그래프만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필수예제 28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신들하고 질문하고 동의해서 생각할 건데, 답안지를 때려치고 이 상태에서 세 실근이 나오거나 두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K의 값의 범위를 지정하래요. 이게 문제지, 그지? 니네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아까 얘기했듯이 극대랑 극소의 값이 0보다 작아요. 즉 또 극대랑 극소의 값이 곱이 0과 같아요. 극대 극소 값의 곱이 0보다 커요. 를 통해서
마치 무슨 공식에 들어가는 암기의 형식처럼 빼낼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나는 지금부터 싸그리다 어떻게 풀 거냐면, 싸그리다 어떤 미리의 함수 n 상수함수 대부분 K야. 뭐 K가 아니라고 다른 문자를 써도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는 K의 시스템으로 만들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 다 그렇게 볼 거라고. 알겠지, 그지?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예제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었나?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도 되고 3만 넘겨도 되고 이거 두 개를 다 넘겨도 되고 마이너스 2x만 넘겨도 되고 어차피 교점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교점은 다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없었던 거라고. 너도 이 상태에서 보지 않고 나는 이쪽은 뭐냐면 완벽히 그래프질이 되는 거야. 완전한 그래프질이 가능한 쪽으로 한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병신처럼 하나가 덜컥 나오는 것들이 있지, 그지? 그거를 상수함수처럼 볼 거라고. 왜 그런 일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fx는 k입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fx를 그래프로 그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뭐 그랬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1이고 뭐 그랬더니 여기는 뭐 3, 마이너스 3이었다고 치죠. 됐지? 그린 거라고, 그지? 그랬더니 야 그럼 k는 뭔데? k는 y는 k라는 상수함수겠지, 그지? 걔는 짝대기야. 상수함수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근데 내가 지금 방금 그 k는 저 녀석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지, 그지? 그럼 뭐야? 저 k 값이 1보다 어떨 때 위에 있을 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방정식도 하나야. 방정식에 해도. 근데 만약에 k가 이쯤 있었다고 치자고.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아니 똑같은 y가 되는 x의 값 하나, 둘, 세 개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왜 상수함수를 쓰냐면 이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몇 개의 점이 있는지 세는 게 어려워? 그러지 아니야지, 그지? 다 그런 식으로 풀 거라고. 왜? 근데 그럼 왜 극대값 극소값 그거 곱해가지고 0 되는 거나 0보다 작은 거나 0보다 작은 그거 왜 자꾸 무시해? 아, 니네 3차 함수만 할 거야? 4차 함수도 할 거잖아. 니네 3차 함수에 제한 조건 나오면 그걸로 못 풀어. 근데 이런 방식으로 놓고 풀면 3차 함수, 4차 함수 제한 영역 나오는 거 다 풀어. 얘는 싹 다 통일하니까. 알겠어? 알겠어? 그래프 잘 그리잖아. K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치? 어떤 문제는 여기다가 K 갖다 놓고 그렇게 3차는 그렇게 풉니다. 어떻게 공식에 글을 하지 마세요. 그럼 풀이는 몰라요. 그냥 합니다, 우리끼리. 자, 그래서 알았어.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둔 다음에 적당히 함수의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너라는 녀석은 이름을 뭐라고? y는 fx 라고 두고 너라는 녀석은 뭐라고? y는 gx. 근데 그냥 이 gx가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k였었다는 거야. 상수함수였다는 거지,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이 fx를 막 이쁘게 그리고 싶단 말이야. f 프라임 x를 해야겠어요, 선생님.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인 거고요. 일샷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일샷 6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얼마예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림 빨리 그리면요. 드르륵 이렇게 생겼겠죠. 아니 2차 함수의 밑에서 f 프라임 x 기대어 그려도 되는데 그 값이 두 개 다 연출이 됐다며요.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x 3차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 끝으로 올라갔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나 그러면 그래프의 디테일이 이제 필요해. 내가 말한 디테일은 여기까지라고 그랬지? 야, 그러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야 되지 fx는. 귀찮지만 해야 돼. 그리고 귀찮아하지만 쓰는 거 미스로도 막 출연하니까. 그럼 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뭐 마이너스 5죠. 그죠?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7이거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는 2잖아요. 얘는 2, 뭐 16에다가 2는 4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뭐 24에 마이너스 3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거든. 2, 마이너스 20이야. 이렇게 되겠지. 자, 저희 디테일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 요 중간에 어디쯤에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y축이 있을 거야. 그리고 x가 0일 때 y도 얼마야? 0이지, 그지? 그럼 여기가 그대로 0,0이 돼서 이 파란색이 리얼한 x축이 되고 이 파란색이 리얼한 y축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한다고.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게 나의 목적.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상수함수 k가 봐봐. k 값의 범위가 이 짝대기잖아. 이 짝대기. 이렇게 짝대기잖아.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7보다 어떤 거야? 지금 큰 거지, 그지? k가 7보다 커요. 즉 실근이 몇 개일 때? 아이들 모르겠던 실근이 한 개일 때 뭐고? 아이들 실근이 두 개일 때.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뭐? 한 실근 이랬다는 게 실근 두 개야. 그지? 그 다음에 실근이 몇 개일 때? 실근이 세 개일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다 그거야. 자, 이거 어떻게 돼? K값 범위. 문제에서 읽어. 7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겠지 뭐. 7보다 크면 되고, 잠깐. 따따따따따. 마이너스 20보다 어떠면 좋은 거야? 마이너스 20보다 작아도 돼요. 5, 됐죠? 중고는요? K가 마이너스 7일 때랑, 플러스 7일 때. 플러스 7일 때랑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0일 때. 요게 항상 기준이 이제 7일 때, 그리고 얼마일 때? 마이너스 20일 때 위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면 한 실근.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면 몇 개이근? 이렇게 만나잖아. 그치? 그때 3개이근. 해서 K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어떻고 크고 누구보다는 7보다는 작아요. 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읽고 해석한다고. 그 끝이야. 짝대기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짝대기의 y값 범위를 지정해주는 게 저게 어려워? 그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걸 자꾸 공식처럼 생각하면 그건 3차일 때만 가능한 얘기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3차의 제한 범위를 주던 더 디테일한 뭐 2실근을 갖는데 3실근을 갖는데 양근을 갖는다 음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 아니면 4차에서 써먹던 다 똑같은 풀이로 제공될 겁니다. 미적분 하실 분들 다들 마찬가지. 그래? 뭐 실근에 부어 잘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문제나 풀어. 공식 같은 것도 없대 뭐. 알아서 하려면 뭐만 할 수 있다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야. 서로 다른 되게 디테일하다. 실근을 그냥 3개를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한 개는 음근을 갖도록 K값의 범위를 설계하는. 자, 1번. 제가 아까 분명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랬잖아요. fx는 는 K가 아니라 그냥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얘가 K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런 애들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지. 마이너스 K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은 알았어. 그럼 리바운드를 사. 해. 그럼. 여기서 바꿔주면 되지. 이런다고 방정식이 바뀐 건 아니죠, 그죠? 노란색으로 푸세요. 그게 판단. 상관없어요. 됐지? 그럼 나는 뜨르르르르르 쟤는 지금 뭐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fx라고 하겠지. 네 이름은 fx, 네 이름은 gx. 각자 너네들 구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한 거야.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니까 으쌰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 것이고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된 것이지. 이 정도면 역시 프라임 없이도 그림 그린다고, 그치? 아, 너의 극값이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치? 어차피 얘는 이렇게 생겼겠고 3차 배형이 이렇게 생겼겠고. 근데 그때 짜증나지만 너가 마이너스 1,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될 것이고 너가 얼마, 2, 얼마인지는 알아봐야 될 상황이지. 근데 귀찮아도 다 해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어떤 여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6이 됐어요. 여기 2.5니까 3.5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7 정도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죠. 그죠? 그러면은 2를 넣었더니 2는 8이고요. 2를 4를 넣었더니 4니까 약간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2 됐으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역시 또 중요한 건 리얼한 x축, y축 좀 잡아주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한 이쯤에 y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리얼한 y축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12인데 실제로 봐봐. 여기다가 내가 또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어때? 또 0이지, 그지? 어머, 다행이다. 여기가 리얼한 x축까지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 나름대로 디테일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물론 비율은 맞진 않겠죠. 그것까지 맞춰서 그리려면 그리겠지. 왜 못 그래? 처음부터 좌표평면 찍어서 그리면 되겠잖아. 언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아까처럼 질문하면 2분의 7보다 크면 한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또 한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 그지? 그냥 한 실근짜리, 그지? 요 사이에 있으면 뭐야? 세 실근 나오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중근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두 개의 양근. 얘네들이 말하는 근이라는 건 뭐냐? x가 양수일 때, 즉 교점이 근인데 그 교점의 x의 값이 양수가 두 개고 음수가 하나인 곳에 위치할 수 있는 k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후보 1번 1번 너에 해당되는 얘기야? 이 1번 직선은 1번 K는 세실근은 맞는데 은근 교점의 X의 값이 음수잖아. 교점의 X의 값이 음수잖아. 그지? 은근 두 개와 양근을 하나 가려버렸다고. 얘는 아니지. 그지? 그럼 어딘데? 아니 여기겠지. 어디? 너라는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 다운과 너라는 녀석의 윗부분 이거지, 그지? 즉, 띠리리리리리리리 얘였을 거라고. 그래야만 양수분과 양수분과 음수분이 출현한다고, 그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프를 읽고 해석한다는 건 그런 거야? 아, 됐다. 그러니까 뭐보다는 누가 K가 누구보다는 0보다는 깔아앉아야지. 여기라는 건 안 되니까, 그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땐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라고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고 읽고 해석했더니 문제가 끝나버린다. 그것이 29번에 1번의 정답이잖아. 무조건 음수분을 푸는 거야. 연습. 아이 지겨워. 두 번째, 너네들이 들어가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도 좋아. 마이너스 K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연습해 보는 거야. 답 맞춰서 뭐 어땠어? 누구한테 전화가? 해보라. 개념을 이해하라고. 29번에 2번 쪼지라면 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부터 다 똑같은 문제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있는데 너는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 범위를 구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허근이라는 거는 안 만나게 된다 이거지. 대신 한 근은 양근이기만 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너무 간단하게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x3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요 마케이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게 싫으면요 얘네들을 왼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풀어볼게요. 니가 fx인가 보다. 모르겠다. fx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f 프라임 x 그림만 오지게 그리는 씨 하는 거죠. 이게 됐겠지, 그지? 그 값이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되겠고요. 괜찮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미기미, 여기가 2, 미기미. 이렇게 되겠지, 그지? 도저히 못 해본 건데. 다행히 우리랑 같은 생각으로 그래프를 그려 놓았다면 fx는 이렇게 안 해놨네. 그지? 자, K를 또 살렸어요. 엄청 글 떨어지네, 지금.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2 넣을게요. 됐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이 그지 같은 건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27분의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럼 9분의 4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8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27분에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3, 24고 93, 27이니까 98에 72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2가 되고 플러스 72가 되고 플러스 40이 돼서 27분의 40이 아이씨 어떻게 그지같이 숫자를 만드냐. 27분의 40 맞죠? 맞나요? 계산을 이거는 내시는 분이 약간 좀 들떨어진 새끼인 것 같아. 저렇게까지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2죠, 그죠? 2,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8 됐죠? 자, 이제 가자. 디테일이 필요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2니까 y축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찾게 자꾸 그런데. 항시 x축을 그으면 0,0은 아니니까 여기서 맨날 만날 일은 없죠. 얘도 문제 이렇게 돼 있죠. x축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의 양분과 두 개의 허근. 그러니까 이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죠? 어느 쪽이 돼야 돼? 이쪽이 돼야 한 개의 양수분과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보다 크고 누가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누구보다 27분의 40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크라. 끝이네. 그보다 뭐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괜찮아?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K 값범위니까 부분모 뒤집어 까고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쓰는 걸 좀 이뻐하자.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는 걸 이뻐하자. 어차피 답은 똑같다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똑같은 거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풀면 돼요. 난 지금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니네들이 수능에서 응용할 파트야. 여기가 안 되면 설명 안 돼. 개념 안 돼. 다만 됐지? 그래서 필수예지 30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뭔가 새롭게 줬는데 얘는 지금 보면 거기 144쪽 보면 설명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곱해서 뭐 0이 됐니 0보다 컸니 0보다 작았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풀어드리지 않을 건데요. 144쪽은 이미 설명을 앞쪽에서 다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공식에 대응해서 풀 건지 아니면 그냥 는K 해서 옆으로 넘길 건지는 니네 마음대로. 그러나 난 무조건 뭘로 추천한다? 는K로 추천한다. 따로 공식 보지 마라. 똑같은 문제가 된다. 다음 145쪽은 좀 제일 자세하게 합시다. 145쪽 1번인데요. 야, x의 4승은 마이너스
32x 플러스 a가 0보다 같거나 클 것을 반드시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뭐야? 네가 y야. 네가 그림 속의 y야. 네가 그림 속의 세로좌표가 너는 뭐야? x축이야.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게 그림을 만들으라고. 그러려면 이 그림이 도대체 어찌처럼 생겼는데요?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얘를 또 이름을 뭐라고 해? fx라고 해. 그럼 그림 그려야 되니까 무조건 뭐해? f 프라임 x 갖다 바르는 거고, 4x의 3승 마이너스 32가 되었습니다. 4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8이 되었으니까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위샷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됐는데요. 으짜짜짜짜 너는 무슨 근이에요? 너는 허근이에요. 너만 뭐예요? 실근이에요. 저 f 프라임 x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2인데요. 롤랄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왜? 한 실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는 건 라빠라라빠 프라임 x를 기대어 그린 너희 fx는 그림이 없다위로 생겼어요? 있다위로 생겼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한 거니까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x는 2란 말이야. 그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얘가 2, 모식갱이니 그랬더니 얘는 2,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예요. 이건데요. 그죠? 이 녀석이요. 0보다 항시 어쩌려면 같거나 크려면 우리의 x축은요.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라는 그림보다. 누구보다만. 너보다만. 왜? 너만 잘하면 너만 얘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지? 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48 플러스 a라는 이 y좌표가 항시 너 0보다 어떠면 됐거나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거기까지 허락하였구나. 이 빨간 개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허락하는구나. 내려와도 상관없고. 그지? 괜찮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만 보면 된다. 끝이야. 그래프 싸움이야, 그래프. 다음. 뭐야, 친구. 할 게 없네요. 그렇죠. 해드릴 게 없어요. 145쪽에 31번에 이거. 뭘 했기 때문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프 잘 그리잖아요. 그래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고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문제를 무슨 다른 따로 다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언제 그걸 연구탐구하고 앉았습니까? fx는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3승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a예요. gx는요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입니다.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고. fx가 뭔데? 그게 y라니까. gx가 그게 y라니까. 그 두 y가 네가 더 높게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입을 벌려달라고. fx가 gx보다 높게 있다는 게 더 크다는 거지. 그치? 혹은 맞나? 교점도 괜찮고 능도 괜찮고 저걸 말로 표현하라 이거야. 무슨 식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보면은 부등식이라고 부르네. 그렇지? 그러면 fx가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의 y가 너의 y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허락하는 것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gx가 이쪽으로 뿅 하고 넘어가면 3x의 몇 승? 4승.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8x의 3승.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플러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 에라 모르겠다. 너는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이사시켜야지.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 결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방정식이 되든 부등식이 되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함수와 상수함수, 얘가 k의 구성이잖아. 그치? 얘는 어차피 위로 아래로 올리고, 선생님 여기 11로 나오면
야, 직선을 이렇게 올리는 게 편하겠냐? 그럼 기울기 다 따져야 되고 난리 치는데? 그냥 네가 좋은 거지, 네가. 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fx고 이게 하나의 상수함수 gx라고? 너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네. 너 그림으로 그리면 뭔디? 그러니까 넌 f 플라임 x고 그랬더니 12x의 3승 마이너스 24의 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됐습니다. 라고 한 다음 너 12x를 잡발행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f 플라임 x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참으로도 갑갑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너는 0이고 너는 1인데 그치? 0에서는 어떻게 됐다가 0에서는 뚫고 올라갔다가 1에서는 어떻게 됐다가 중분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게 f 플라임 x의 그래프이면 그때 그걸 가지고 만든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다가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해 이렇게 되겠지. 이게 fx의 그림이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 1까지였어.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뭐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너라는 애가 더 높게 올라가다 있어야 되니까 너만 잘하면 돼. 너의 최소값만 잘하면 돼. 너의 최소값이랑 마이너스 a랑 비교했을 때 네가 마이너스 a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더 위에 있으면 좋겠어. 이거지, 그지? 그럼 너의 최소값을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아 여기가 0일 때니까 0, 얼마인지 봤더니 너 그지? 0, 얼마야? 마이너스 12야. 이거 문제 센스 있게 되지 계산해줄게. 그치? 그랬더니 얘는 상수함수 이름이 마이너스 a였지?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a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10이 더 높아야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면 실제로 나중에는 a 쪽으로 입을 열고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쪽으로 가니까. 그치? a는 10보다 같거나 커요. 라는 답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가 어려워? 괜찮아? 말 보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선생님 나 4차 부등이 할 줄 안 해. 3차 부등 할 줄 안 해. 단원에 없는데 할 줄 안 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됐어?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성립함을 증명하거나 보여라. 이건 개소리인데.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증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으쌰. 이거 하려고 그래프 그린 거라고. 이 얘기는 접근 쪽에서도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 쪽까지 가서 같이 버무리고 버무려져서 결국 수능에 출제되게 돼 있어. 146쪽 볼게요. 32. 네, 1번. x는 0보다 어떻습니다. x는 0보다 같거나 커요 라는 가정하에서 반뜨기만 쓰겠다는 거죠. 1, 2, 3, 4분면 중에 1, 4가 4분면만 쓴다는 겁니다. 1, 4분면과 4, 4분면. 어쨌든 뭐 그런 거. 자, 그때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들이 성립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아이씨, 뭐 또 성립하기. 근데 얘는 제한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하기를. 제한 영역이 나와버리고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마이너스 a. 그게 싫으면 마이너스 1씩 곱해서 a로 만들어. 상관없어. 마이너스 a로 그냥 풀어. 그러면 선생님 너라는 a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너라는 a의 이름은 fx라고 하고요. 오늘 화요일이잖아. 피곤하지 않는데. 네, 됩니다. 끝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룰루루루루루 해서 이제 fx를 부를 거는 사실 나는 여기서 fx라고 한다면 f 플라임 x를 안 할 것 같아. 이 문제 하긴 해야 돼. 계량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f 플라임 x를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3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것지, 그지? 맞죠, 여기서? 나는 이것만 봐도 그릴 수 있는 게 봐봐. 얘 도함수지? 얘는 어떻게 생겼어? 0에서 무슨 분을 갖고 중분을 갖고 3에서 말아서 올라가지. 이게 fx야. 동의하니?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지. 극값이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극값이 0에서 나오고 극값이 2에서 나와서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2인 거야. 됐어요? 괜찮아요? 그런 정도인데 그냥 바로 fx를 그려버렸죠. 근데 이 fx가 뭐보다 어느 쪽에서만 보냐면
X축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Y축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림을 어떤 것만 볼 거냐면, 신뢰할 수 있는 fx는 여기만 fx라고 있지. 여기만 fx라고 할 때, 나머지는 fx 아니야, 여기는 버려, 이거야. 그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0보다 같거나 클 때만 쓰라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항시 너의 y가, 너의 파란색 y가 마이너스 a보다 항시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라는 건, 너의 그런 y들 중에 가장 작은 y가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는 어땠어? 위쪽에 있기를 그냥 그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야. 그래서 여기 일하는 건 알았어야겠지. 아, 얘는 2 컴마 쓱 한 다음에 어디에 있어? 2 컴마 여기가 얼마야? 8. 마이너스 10이니까 2 컴마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4가 더 커야 돼? 같거나. 여기까지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a는 4보다 같거나 작다가 정답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호 뒤 a가 4보다 같거나 크거나.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어려운 거 아니다. 제한형이 여기 있으면 어쩌라고. 그래프 안에 제한형만 잘라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네요. 너무너무 간단하네요. 이거 되게 많이 연습하세요. 여기 있는 개념을 싹 다 접목하시고 RPM으로 싹 다 접목하시고 시험 문제도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응용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신을 많이 하네.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외우지 말아라. 그래프가 중요하다. 그래프 개혁을 추론해야 되는 것만큼 그래프 개혁을 잘 알아야 된다.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계산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 닫힌 구간에 대해서 0과 이 사이에 대하여 fx가 gx보다 같거나 크다가 항시 성립한대. 아니 그냥 이런 부등식을 냈다 이거지 그냥. 그럼 뭐 대단해? 그냥 이거 이 상태는 이거잖아. 그치? 맞지? 이런 상태에서 이게 fx로 gx니까 이런 문제잖아. 쑥 넘어가는데 그럼 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은 대접고요 마이너스 3x고요 플러스 1이고요 으쌰 a고요. a는 왜 안 넘겨? 안 넘기지. 무조건 그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너 그림을 이쁘게 그리려면 너 fx 아까 fx라는 이름을 누가 썼지? 그럼 여기서는 hx 하자. 새로운 이름 하나 달아주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h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사실 오늘 수업 다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그림을 기대서 그렸으면 쓱쓱 해가지고 증가하다가 함수하다가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x가 0일 때 어떻게 됐니? 으쌰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야? y축이 되는 거고 x 0 넣었더니 얼마야? 1이 들어간 거니까. 그치? 그래서 y가 0이 뭐 다른 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0,1인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얼마고 여기가 1, 얼마인데 좌우단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야. 1보다 좀 낮은 쪽에 x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래?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니까 여기가 1이니까 2는 어디 있겠지? 끝났다. 어렵게 보고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fx 중에 요만큼만 보려는 거구만 이 새끼가. 요만큼만 보려는 거구나. 근데 그 녀석이 반드시 누구보다 a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그 중에 이 점만 알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몇 컴마? 1 얼마야? 1 마삼 1 마이너스 1 누구는 a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만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같건 그림이 그렇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지? 그러라고 했잖아. 됐어?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찾았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 끝나고 했어. 여기까지 엄청나게 연습하세요. 146쪽까지 빡빡하게. 아주 매우 너무 중요해요. 그럼 속도가 미분에서 남은 건데 속도가 속도를 적분 쪽 속도가 속도랑 같이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부정적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